우리가 선택적 투각성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략적인 걸 했는데 아직 못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 천천히 복습 개념으로 빠뜨린 게 없는지 보면서 갈 겁니다. 첫 시간 수업하는 반 항상 좀 빠뜨리거든요. 먼저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 요거는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데 우리 세포막은 어떤 선택적 투과성을 갖냐면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들었던 내용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못 들은 친구들 용이니까. 세포막의 주성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지질이 주된 성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알 단백질이 주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설명이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인지질은 실제로 인지질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인 부분의 성질이 어떻다 그랬어요? 친수성 성질이고 지질 부분이 소수성이다 라고 알아봐 주시면 되고, 또 인지질은 어떤 형태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냐면 이중층의 형태로 이렇게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지질, 인지질 이렇게 있어서 세포막은 대부분의 성질이 지질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세포막은 대부분의 성질이 지질이다. 그래서 인지질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세포막의 대부분 성질은 소수성에 가깝고, 인 부분이 친수성이기 때문에 친수성 부분은 되게 적고, 그래서 소수성 물질이랑 친수성 물질 중에 뭐가 더 잘 투과하냐라고 하면 뭐가 더 잘 투과하게? 대부분이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소수성 물질은 투과하기가 쉽죠. 대신 친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져 나갈 겁니다. 대부분이 기름층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포막의 특징, 세포막은 힘내 친수성 물질이다. 소수성 물질 중에 뭘 더 잘 통과시킨다고요? 소수성 물질을 더 잘 통과시킵니다. 두 번째, 크기가 큰 물질이 있고 크기가 작은 물질이 있어. 이 둘 중에는 뭘 더 잘 투과시킬까? 당연히 작은 게 더 통과하기 쉬울 겁니다. 요거는 이해하기 쉬울 거고. 세 번째, 전하를 띠는 물질이 있고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 저는 비전하라고, 비전하 물질이라고 표기할게요. 전하를 띈다는 건 전기적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띠는 것, 전하를 띈다고 할 수 있고, 비전하라는 건 그냥 중성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중에는 누가 더 잘 투과할까? 전하를 안 띠는 비전하 물질이 더 잘 투과할 겁니다. 요거는 조금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게 그거 돼 있네. 이 정도 사이즈는 보면 우리가 책에 있는 인지질은 비율이 이렇지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실제 비율은 인, 지질 비율이 이렇다고 했고, 인지질의 인이 친수성, 지질 부분이 소수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실제로는 인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따라 그리지 마세요. 다쳐요. 이렇게 돼 있어. 인지질의 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존재할 때 인 부분을 전기적으로 적으라고 하면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4가 요 정도 돼. 이 설명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설명하면 인지질에 인지질이 있을 때 인 부분이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이냐라고 물으면 마이너스야. 그건 맞는.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우리 세포막을 보면 인지질 이렇게 생겼을 때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들이 전기적으로 뭐라는 뜻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인지질의 인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우리 세포막에서도 바깥쪽이 마이너스 성질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게 존재할 게 뭐 있냐면 여러분 알만한 게 나트륨 요거 물에 녹으면 어떤 상태로 이온화돼? 플러스 되죠. 또는 염소 마이너스 이런 물질이 다가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세포막에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라는 뜻이고 우리 인지질에 있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 플러스랑 마이너스 만나니까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포막 바깥에 그대로 유지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인 염소이온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만나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 그래서 세포막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전하를 띈 것보다 비전하 물질이 더 잘 통과할 수밖에 없어. 전하를 띄면 인지질의 성질 때문에 막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요거 뭐라고 얘기해줬나? 네. 요거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목할 친구는 아닌데 요거 콜레스테롤이에요. 우리 인터넷으로 듣는 친구들 이거 콜레스테롤인데 그냥 뭐 지질의 일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질 중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우리 세포막에 들어가거든요. 이건 생명과학 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확산에 대해서 했었는데 확산이 어떤 현상이었는지 기억나요? 고농도의 물질이 어디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저농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 볼 때 그 뭔가 이렇게 질을 일고 가는 요 친구 설명할 때 확산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 책에도 그런 설명이 있거든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거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확산의 예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뭉쳐있는 이 부분은 잉크가 없는 쪽에 비해서 어떤 농도에 고야 저요? 고농도고 이쪽이 저농도니까 고농도의 잉크가 있는 쪽에서 저농도를 향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고농도가 열심히 퍼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농도의 평형 상태에 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거 설명할 때 확산은 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계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다고 혹시 얘기해줬니? 자연계는 이상하게 평형을 맞추려고 해요. 평형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혹시 있을 유자 배워? 한문에서? 한문 안 그래? 특성이 있다. 그래서 평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고농도의 잉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공부하시려면 10년 정도 더 공부하시면 된다 그랬죠. 10년 동안 안 쉬고 공부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보시면 세포에서도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출입한다라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온이랑 포도당 같이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 이런 물질은 통과한다 그러는데 요 왼쪽이랑 오른쪽은 조금
완전히 다른 내용.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죠. O2. 얘는 성질이 어떻다 그랬어요? 크기는 작고 친수성, 소수성 중에 소수성이고 전기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 그래서 세포막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CO2. 이 친구도 O2랑 그냥 탄소 하나 더 붙은 차이고 크기 작고 통과하기 쉽습니다. 성질 자체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온 같은 건 아까 통과하기 쉽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나트륨이라든지 염소 이온 같은 경우는 전하를 띠기 때문에 통과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통과한다고 적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당 화학식 기억나요? C 6, H 12, O 6. 산소에 비해서 딱 봐도 크기가 어떨 것 같아? 훨씬 크단 말이야. 그래서 크기가 크고 성질은 친수성, 소수성 중에 친수성에 가까워. 우리 포도당 수액을 물에 녹여서 봤잖아요, 그죠? 포도당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친수성이면서 크기까지 커. 그래서 잘 통과 못 시키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는지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이온과 포도당처럼 세포막을 잘 투과 못 시키는데 내 몸에서 이온이랑 포도당은 필요하죠.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고 이온은 나중에 우리가 신호 조절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서 나트륨, 염소이온 반드시 필요하고 포도당 필요해. 그래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요렇게 인지질을 투과하기 어려운데 내 몸에 투과시켜야 돼. 요럴 땐 뭘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단백질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잘하네. 세포막은 인지질이랑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인지질을 통해서도 통과될 수 있지만 인지질을 통과 못하는 근데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하는구만. 그러면 여기 있는 예시 선생님이 잘 안 짚어줬는데 한번 보자. 여기에 산소가 있어. 바깥에서 우리가 숨을 하고 들이쉬면 산소가 이렇게 유입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들은 이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에 혈액에는 대부분 뭐가 많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아. 근데 우리 세포막은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통과시킨다 그랬어요? 안 시킨다 그랬어요? 통과한다 그랬죠?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바깥의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세포막 통해서 그냥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많으니까 세포막 통해서 그냥 나가.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지만 기억 안 나겠죠?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있죠? 요건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확산이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요거는 확산이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요 그림 한번 보자. 지난 시간에 보긴 했지만 여러분만도 혹시 놓친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산소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어. 산소의 농도는 세포 밖이랑 세포 안 중에 어디가 고농도인 상태예요? 밖이 고농도고 안이 저농도인 상태야.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자연계가 좋아하는 평형이라는 상태를 만들려면 몇 개가 이동하면 될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7개 있어. 3개 정도 여기 가면 여기 4개, 여기 4개 되면서 더 이상 이동이 많이 일어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이 상태가 평형한 자연이 좋아하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인데 반대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건 확산일까 아닐까? 이건 확산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확산의 정의를 아시면 방금 제가 드린 질문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구만. 그러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서는 이온이나 포도당 같은 게 잘 투과한다 그랬는데 여기 설명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잘 투과하기 어렵다라는 설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온이랑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같은 건 내 몸에 필요해. 그래서 세포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지질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단백질 통로를 이용한다. 단백질 통로라는 걸 이용해서 전하를 띄지만 세포막에 원하는 경우 넣어줄 수 있고, 크기가 크지만 원하는 경우에 포도당을 내 몸에 넣어줄 수 있고, 친수성 물질이지만 원하는 경우 내 몸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은 아미노산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아미노산이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안 녹는다 그랬어. 잘 녹아. 뭐 상상하면 좋다 그랬냐면 우리가 고기, 국밥 한번 생각해보면 국밥 국물 어때요? 맛있죠? 그게 국밥을 끓이면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이 끊어져 나와. 그게 물에 녹아서 아미노산 국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미노산이 물에 잘 녹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밥 생각하세요. 국밥. 우리 국밥 안 먹어본 사람 있니? 없어요? 우리 사천 친구들은 국밥 다 먹어보죠. 쌤 서울 옛날에 갔을 때 국밥 안 먹어본 친구가 있었어. 안 먹어봤다 그러더라고. 있는 건 아는데 우리 평생 살면서 안 먹어보기가 어려웠거든. 문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포도당이 고농도고 여기 저농도이기 때문에 이동하고 싶은데 세포막을 통과하기는 어려워. 그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통과할 수 있게 좋은 이렇게 포도당 통과하기 좋은 이런 통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내 몸에 원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세포는 들여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붙인다 그러면 통로 단백질이라고 붙이면 된다 그랬고, 포도당 전용으로 이동하는 통로 단백질이라서 이름을 포도당 통로 이렇게 부르면 된다 그랬죠. 만약에 나트륨 전용 이동 통로다 하면 나트륨 통로, 염소 전용 통로다 하면 염소 통로라고 하면 됩니다. 요거 외에도 뭐 다양한 물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네,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이 요거였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죠. 물은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해. 그래서 물 통로 단백질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자가 작아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도 해. 물은 우리 몸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인지질을 그냥 통과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통과하진 않는데 필요한 경우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을 통과시키냐 그러면 통과시킬 수는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이때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삼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는데 들었던 친구는 복습이라 생각하고 들으시고 처음 듣는 친구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똑같이 설명할 건데 이해됐으면 좋겠다. 지금 선생님이 수조에 물을 이렇게 받아두고 가운데에 반투과성막을 설치할 겁니다. 근데 나 녹화 눌렀니요? 설마. 반투과성막. 반투과성막이 여기서 뭐라 했는지 기억나?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고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막. 이게 반투과성막의 정의였고요. 대표적으로 반투과성막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포막 생각하면 돼요. 세포막 생각하면 전하를 띈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안 띈 물질은 안 띈 물질은 상대적으로 잘 투과시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포막이 대표적인 반투과성 막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이런 반투과성 막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수조를
왼쪽에는 삼각형이라는 물질을 4개 녹여줄 겁니다. 물속에 물에 얘네가 녹아있다 생각하고 이 반투과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삼각형은 투과 못해. 근데 물은 투과 가능해. 라고 해봅시다. 세포막도 대부분의 용질은 투과 못하지만 물은 이렇게 많은 경우에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 농도를 여기 4라고 해볼게요. 왼쪽을. 그럼 오른쪽엔 농도가 몇이에요? 0이요. 우리 자연계는 평형을 맞추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농도가 4인데 이쪽에 0인 거 참아 못 참아? 못 참는다 그랬죠. 그러면 농도차를 어떻게든 줄여서 평형에 가깝게 하고 싶어. 근데 삼각형은 여기로 갈 수 없어. 몇 개가 가면 딱 맞겠어? 2개 가면 딱 5대5로 맞는데 안 돼 그거. 반투과성막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형을 그나마 맞추려면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삼투를 통해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물의 양을 녹여서 희석시키면 상대적으로 여기 원래 농도가 4나 차이 났는데 여기는 여전히 농도가 몇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인데 여기 농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2나 3으로 떨어져. 2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원래 농도차가 4였는데 2로 그나마 줄어들었어. 자연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평형이 4보다는 맞춰졌다. 그래서 이 상태 때 보면 저농도의 수용의 물에서 고농도의 물로 뭐가 이동했어?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걸 삼투라고 합니다. 다시 저농도에서 고농도 물질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요게 삼투다라고 설명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도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반투과성막이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농도 4, 여기 농도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 할 수 있다면 똑똑이 친구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물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물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기준으로 설명해 보자. 물 기준으로 설명하면 여기에는 물 농도가 몇 %야? 여기 물밖에 없으니까 물이 100%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물 농도가 몇 %야? 라고 하면 물에다가 뭐도 섞여 있어? 다른 물질도 섞여 있죠. 그죠? 그래서 물보다는 농도가 낮을 거야. 저는 임의로 80%라고 해둘게요. 그러면 어디가 고농도야? 물 입장에서 여기가 물이 100%니까 고농도죠.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확산이라는 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것처럼 물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면서 물 분자가 이렇게 여기를 채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투를 또 다른 설명으로 하면 물이라는 물질이 확산되는 거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계는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확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투과성 막의 경우는 독특하게 마치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삼투인데 알고 보니까 물 기준에서 보면 물이 확산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게 삼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수업을 복습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수업을 들어도 되고 책을 읽으셔도 좋으니까 삼투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셔라.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투는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확산되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둘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하거든요.
상태의 적혈구가 있어. 우리 보통 체액의 농도는 이런저런 물질들의 농도를 보면 거의 1%야.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적혈구가 가장 정상 형태로 있을 수 있는 형태는 한 1% 정도 된다. 혈당도 1%, 소금물 농도도 거의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서 옆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옆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이런 형태의 적혈구 이렇게 엎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를 굉장히 진한 설탕 용액으로 잔뜩 집어넣었어. 이 바깥이 전체가 다 진한 설탕 용액이란 뜻입니다. 설탕을 진하게 탔으니까 농도가 높을까 낮을까? 높아 엄청 높아. 몇 퍼센트라고 할까? 10% 설탕 용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10% 농도로 있고 안쪽은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 1%니까 어디가 고농도일까? 설탕 쪽이 고농도, 세포 안이 저농도야. 요때 우리는 이 설탕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이 이동해서 평형을 맞추려는 이동이 일어난다고. 그게 삼투고. 요런 상태에서는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 적혈구 쪽이 저농도니까 여기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바깥에 희석시키면 그나마 똑같겠다, 그죠? 물이 많이 빠져나오려고 해요. 물의 유출량이 뭐보다 커? 유입량보다 커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물이 그러면 많이 빠져나오는 것과 같으니까 적혈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쪼그라져. 물이 빠져나가서 적혈구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얘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적혈구가 짜부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래 요 모양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짜그라듭니다. 더 짜그라들겠죠. 지금 얘는 확대시켜 놓은 건데 실제로는 더 심각하게 이렇게 짜그라듭니다.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증류수. 여기 그림은 증류수에 넣었다 그랬죠. 증류수가 뭐냐면 순수한 물이야. 물을 증류시켜서 H2O만 뽑아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몇 퍼센트겠어요? 0%. 그러면 바깥의 농도가 0%고 세포 안의 농도는 1% 정도 돼. 그러면 어디가 고농도예요? 세포 안이 고농도, 밖이 저농도야. 그럼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유입되려고 해요. 우리 삼투 현상. 왜냐하면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에 물질이 다 튀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세포 안에 단백질도 녹아있다. 소포체, 골지체 다 못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인 물보다 상대적으로 고농도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깥에서 물이 들어가면서 얘를 희석시켜서 0에 가깝게 만들어 주려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출량이 더 적고 유입량이 더 크기 때문에 세포가 빵빵하게 부풀어. 옆에서 이 모습을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적혈구가 이렇게 빵빵하게 부푼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처음 듣는 친구는 이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한 개 더. 이 친구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여기 안에 있는 단백질이 세포막을 뚫고 쏟아져 나올 수는 없어. 그죠? 핵도 여기 적혈구는 핵이 없네. 핵 외에 다른 물질들이 쏟아져 나올 수는 없으니까 계속 물이 유입만 되겠죠. 0%를 향해서. 그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빵 하고 터져요, 이렇게. 세포막이 터지면서 세포가 터져서 죽습니다. 우리 동물 세포는 여기도 설명이 있죠. 적혈구를 증류소에 넣으면 적혈구 안으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세포막이 터진다라고 적혀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적혈구가 아니라 식물 세포라고 하면 어떨까? 만약에 식물 세포를 증류소에 넣으면 마찬가지로 크기가 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기는 하지만 터져서 세포가 죽지는 않아. 왜 그럴까?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라는 게 존재해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동물 세포처럼 터지진 않는다.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한 가지 개념 더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세포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비교했을 때 농도가 같은 물질 수용액을 뭐라고 했냐면 등장액이라고 했어. 혹시 이거 적어줬어요? 적어줬어. 안 했어요. 안 냈어요. 그럼 이제 하자. 여기부터는 얘들아 새로운 내용이 다 들어라. 외국천 들으세요. 우리 장액, 여러분 장 담근다는 얘기 들어봤죠? 젓갈 담그는 것도 장 담그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소금기가 있거나 물에 뭐 높은 농도로 소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절이는 걸 우리가 장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간장 같은 거 장을 담근 겁니다. 이때 세포의 농도랑 같은 농도로 장액을 만들면 우리 등장액이라고 해요. 같은 등자 써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진한 설탕용액 같은 거는 세포보다 농도가 어때? 높죠. 그럼 이런 장액을 뭐라 그럴까? 고장액이라고 부릅니다. 잘하네. 마찬가지로 증류수 같은 거는 세포보다 반드시 농도가 낮아. 그럼 이런 장액은 뭐라 그럴까? 저장액이라고 해요. 잘하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물 세포를 고장액에 넣으면 부피가 어떻게 변할까? 부피가 줄어들어. 산소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설명하면 완벽합니다. 여기 꼭 잘 이해하셔가지고 연습 많이 해서 오세요. 예.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최종 정리. 크기가 작고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은 세포막의 인지질을 잘 통과할 수 있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전하를 띄거나 물에 잘 녹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위중층은 잘 통과할 수 없어.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막 단백질을 통해서 막에 있는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로 단백질이 세포 A에는 100개 있어. 세포 B에는 똑같은 면적이라 했을 때 B에는 10,000개가 있어. 어디가 더 잘 통과할 것 같아? 통로가 훨씬 많으면 당연히 더 잘 통과하겠죠. 이건 납득할 수 있죠? 그런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나트륨이 더 많이 필요해. 그럼 나트륨 통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세포는 나트륨을 많이 통과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역할에 따라서 통로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세포막은 종류에 따라서 투과성을 나타낸다. 나트륨이 아니더라도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인지질을 통과 못해. 그러면 막단백질, 통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투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투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성공했어. 실험적으로 세포막에다가 막단백질 장착시켜서 물질 통과시켰어. 근데 우리가 생명체를 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냐면 이게 안 돼. 인위적으로 세포 같은 걸 만들면 뭐 형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 활동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너무 세포 안에 어떤 물질이 바깥에서 많이 들어왔어. 또는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야. 뭔 소리냐면 내가 여기에 통로 단백질 100개 붙였다. 그러면 통로 단백질 100개만큼 계속 들어가. 그 다음 바깥이랑 다름없이 여기 바깥의 농도가 10%면 그냥 10%로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인공세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걸 생명체라 할 수 없잖아. 생명체라고 하면 내가 물질 10을 줘도 자기 몸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실험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외부에서 계속 공급받고 세포 안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계속 배출하면서 그 농도가 1%에 가깝게 유지돼야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험 상황에서 막 만들어 보면 농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면서 막 세포가 저절로 터지고 막 이래. 근데 요거까지는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세포막이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데 요거까지는
요걸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생명체를 만들었다라고 조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생명체는 안쪽에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명체라고 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 세포여야 한다 그랬어.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해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개 더 1학년 수준에서 배울 때 안쪽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절할 수 있어요. 생명체라고 하면 생명체라고 하려면 세포 안쪽에 바깥쪽의 농도에 따라서 세포 안쪽 농도를 항상성을 항상 일정하게 원하는 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생명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힘드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왕 한 김에 지난 시간 거까지 쭉 해서 이것도 예시 한번 살펴봤고 산소박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을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포도당 흡수되는 거, 그 다음에 요 등장액, 보장액, 저장액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중요하니까 꼭 많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149쪽 하면 되겠다.